이제 2012년도 한 달밖에 안 남았네요. 꼭 이맘때면 저는 올 1년 동안 내가 뭘 했지 라고 생각을 자꾸만 하게 되고 이렇게 네. 되돌아보려고 그러거든요. 그렇죠. 태은 씨는 올 1년 동안 했던 것 중에서 카바로 이렇게 카바 스토리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올해 공연을 많이 했고 다음 달까지도 공연이 있어서 아이돌 스타부터 대형 탑스타까지의 공연 뭐 이런 식으로 커버 스토리로 유명 가수들과의 공연 뭐 이런 식으로 만들 것 같은데 교수님은요? 저는 올해 저희 완주군에 네. 있었던 와일드 후드 축제에서 거의 젊은 예술가들하고 함께 작업했던 게 그게 가장 좀 좋았던 게 아닌가. 그런데 이분들은 딱 카바 스토리를 갖다 말이죠. 네. 이렇게 만들었다고 그래 한 달에 한 번씩. 그렇죠. 인물 전문 잡지를 만드시는 매거진 군산의 여러분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도 이렇게 커버 스토리 깜을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만들고 싶어지기도 한데 이분들도 아마 각자의 그 커버 스토리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2012년 네, 어떤 얘기를 담고 싶으세요? 만약에. 저가 담는다면은 네. 2012년 제가 담는다면은 결혼 아내를 담을 것 같아요. 아내. 한국치다고 하는데 아내 얘기를 하면 예. 아무튼 그렇게 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결혼 30주년 되는 해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결혼 30주년을 기념해서 아내와 동남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의미가 있겠죠. 그리고 처음 여행이에요. 그래서 한번 생각이 있으면 예. 매거진 군산에다가 기행문을 한번 쓰고 싶어요. 기행문. 근데 이제 우리 그 매거진 군산 대표 네. 발행인 이진우 대표가 허락이 있어야 되겠는데 허락이 된다면 한번 그 기행문도 한번 써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카바에 커버 스토리로. 사모님의 얼굴이 탁 나오면 더욱 좋겠죠. 나를 지켜줘서 고마워 30년 동안 뭐 이러면서 시작해요. 네. 그 인물 잡지 위주로 이렇게 있나 봐요. 네, 저희가 지금 2011년 4월에 창간호를 냈고요. 지금 이달까지 21번째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거의 매달 한 10팀 이상 이렇게 저희가 취재를 해요. 그러면 이제 거기 나오시는 뭐 단체 팀들도 좀 계시고 하니까 거의 한 200분 이상 예, 저희가 항상 매달 이렇게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주로 뭐 주변의 분들도 그러나 보죠. 뭐 아저씨들, 뭐 아줌마들. 네, 저희 주로 뭐 항상 저희들이 흔히 보는 뭐 옆집 언니, 뭐 아저씨, 누나 이런 분들도 다 커버 모델이 될 수 있고 기사로 나오니까 오히려 그런 것들을 더 군산이 이제 지역 사회지만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 매거진 군산이라는 잡지는 그 이름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군산하고 관련된 잡지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꼭 군산에서 뭐 거주하거나 군산하고 인연이 있어야만 이 잡지에서는 취재를 하나요? 네, 우리 군산 인구가 예. 지금 27만을 조금 못 도는데요. 그 얘기는 27만 개의 생각과 27만 개의 인생 스토리가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네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27만 개의 아이템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잡지 이름을 매거진 군산이라고 했듯이 우리 잡지 만드는 사람들은 모두 우리가 다 군산 사람들이고 그래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군산만을 이렇게 주제로 다루는 그런 잡지로 현재 만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이템이 27만 개라고 하시는 건가 봐요. 네. 그러면 최근에 좀 우리 기자님들이 다룬 분들이 또 어떤 분들이 있을까요? 제가 이제 그동안 잡지에 소개한 분들이 뭐 수십 명인데요. 특별히 기억에 남는 두 분이 있어요. 이제 한 분은 그 군산 영동이라고는 그 패션 거리, 예. 그 조그만 골목에서 다 해진 비닐 옷장 하나를 이렇게 쳐놓고 그 안에서 도장을 파는 그 노인분이 계신데 지금은 이제 그 컴퓨터 도장이 출현하면서 손으로 파는 도장은 다 사라졌잖아요. 맞아요. 저분 그런데 연세가 젊어 보이시진 않은 것 같은데요. 저분이 지금 70대 후반이에요. 그런데 실제 보면은 네. 굉장히 젊어 보입니다. 실제 그러니까요. 나이보다. 지금 나이를 가름할 수가 없을 정도로 네, 네. 맑으세요. 네. 그런데 이제 뭐 그런 컴퓨터 도장 그 파는 기계를 뭐 살 돈도 없겠지만 네.
그 컴퓨터로 파는 도장 그게 무슨 도장이냐? 그게 붕어빵이지 똑같은 도장을 이렇게 찍으면. 아, 예. 그래서 올곧게 이렇게 손으로만 이제 파는데 그런 일이 없어요 지금은 거의. 그러다 보니까 시간 날 때마다 그 상가에 뭐 박스나 폐지 줍는 그런 일도 종일 하더라고요. 뭐 그래봤자 하루 2만 원도 안 되는 수입이라는데 이제 언제 봐도 표정이 밝고 아주 젊어 보여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젊게 사십니까? 얼굴이 동안이십니까? 그랬더니 머리를 극적이면서 제가 워낙 속없이 살아서 그런가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그 속없이 살았다는 게 과연 어떻게 살았다는 것일까? 제가 많은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은 네. 그 나운동이라고 하는 어느 그 동네에 그 이면도로에서 자그마한 찻집을 네. 운영하고 계신 분인데 들어가 보면 항상 승복을 이렇게 걸치고 계세요. 근데 벽을 보니까 십자가가 걸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꽂혀 있는 책들은 거의가 더 영문 원서고 네네. 기독교 서적도 상당히 많습니다. 보면은 불자인데 그래서 아주 그 대단한 궁금증을 이렇게 자아내게 하는 이제 그런 분이셔서 뭐 인터뷰를 많이 사양했지만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젊었을 때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서 그 목회자 신학대학을 다니면서 그런 공부를 한 분이고 워낙에 이제 조부님 때부터 일찍 기독교를 받아들인 그런 이제 기독교 신앙 집인데 그러다가 한 40대 초반에 인도에 갈 기회가 있어가지고 인도에 갔다가 거기서 이제 그 동양 철학 그리고 이제 비교 종교학 뭐 불교 공부 이런 공부를 오랫동안 하고 이제 오신 분인데 자기가 이제 공부를 해보니까 기독교 예수님이나 부처님이나 다 같은 한 분이더라.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도 성경을 매일 읽는데 성경을 읽을 때마다 부처님의 모습이 이렇게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불경을 읽을 때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게 떠오르고 그래서 이 두 분이 한 분이구나 이런 이제 그런 그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는데 이제 우리 같은 사람은 뭐 이해가 잘 안 되죠 사실은.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면 굉장히 해박해요. 그래서 가끔 제가 가서 이제 차도 마시면서 가르침도 받고 그런 아주 저런 분이 우리 군산만 아마 있을 거예요. 진짜 상당히 재밌으셨죠. 반전이 있으신 분이세요. 사실 뭐 잡지를 읽어봐도 또 얘기를 들어도 직접 이런 분을 한번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뭐 수십 명, 수백 명의 많은 인물들을 만나고 또 취재를 하시지만 우리 또 유독 우리 포토그래퍼님은 또 그분들을 또 사진을 찍으시잖아요. 현장에서 또 찾아가서 그 많은 분들 중에 기억이 좀 남는 분을 저희가 얘기를 듣고 싶긴 한데 어떻게 인물 좋은 분들이 많이 생각이 나시나요? 인물 좋은 분보다는요 인상이 좋고 그리고 현장에서 찍던 일하신 분들의 모습을 보면 그분들이 생각이 가장 많이 납니다. 표지 모델로 보면 창간호 모델을 그 KB중공업 유현동 사장님이 저도 처음 그때 이제 잡지를 만들 경험이 없었는데 많은 도움을 주셨죠. 그분이 기억이 많이 났고요. 그다음에 현재 70세이시고 소설가이신 라데건 선생님의 사진도 기억이 많이 남습니다. 사진을 이렇게 뭐 찍는 좀 기준이 있나요? 그 하시는 인물들마다? 뭐 기준은 없고요. 저희가 그 표지 모델 같은 경우에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이나 뭐 봉사활동하시는 분이나 그리고 뭐 특별하게 재미있는 분들 그런 분들을 저희가 표지 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진이 되게 자연스러워요. 보면 되게 뭐 이렇게 어색하지 않더라고요. 약간 도장 파는 아저씨 또 스님 목회자 좀 그분들 뭐 이런 분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는데 특별한 그 우리 기법. 진 편집인이 사진을 참 잘 찍습니다. 제가 사진을 한 40년 했어요. 그런데 저보다 더 잘 찍습니다. 놀랬어요. 전수시켜준 건 아니죠. 저는 놀랬어요. 질투가 날 정도로. 질투날 정도. 제가 매거진 군산을 찾아갔는데 제가 찾아갔죠. 갔는데 취재를 하러 갔습니다. 처음에는 취재를 하러 갔는데 거기에서 구경을 하면서 보니까 포토그래퍼. 저는 본업인 줄 알았어요. 이게 알고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무역업이더라고요. 놀랬습니다.
지금 되게 흐뭇해가지고 계시는데요. 선배님의 이런 칭찬에 대해서 어떻게 찬사에 대해서? 아유, 과찬이시고요. 네. 그 사진이 잘 나오는 것은 그 사진은 그 서로 간의 그 공감인 것 같아요. 그 서로 얘기를 나누고 편해졌을 때 가장 좋은 사진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진이 가장 자연스럽고 좋은 또 작품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연스러운 게 요즘 대세죠. 지금 자연스러운 이 창간호를 제가 딱 또 들고 있어요. 아주 자연스럽게. 미쳤나요? 예. 지금 보니까 2011년 4월이 창간호거든요. 그럼 이제 현재까지 꽤 지금 발행이 됐겠어요. 그렇죠? 예. 몇 건째죠? 지금 11월까지 20호였고요. 예. 이번 이제 21호고 저희가 내년 4월이면 이제 창간 2주년이 되는데요. 좀 최근에는 이제 스마트한 세대가 돼가지고 잡지를 많이 안 보시고 좀 휴대도 불편해서 안 보시긴 하는데 저희는 잡지를 뭐 눈으로만 그냥 읽는 잡지가 아니라 또 그 잡지의 매력은 손으로 느끼면서 질감을 느낄 수도 있고 그 종이마다 냄새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잡지의 매력이 있어서 또 종이 질도 더 많이 좋은 걸 쓰려고 노력하고요. 디자인도 더 예쁘게 하려고 노력하고 그 같은 이야기라도 예쁘게 저희가 이제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테두리 뭐 이런 거 같은 게 아주 세련돼 보인단 말이죠, 그렇죠? 네, 디자인. 이걸 누가 하시나요? 네, 제가 거의 본인이. 지금 자랑 좀 해보시라고 지금 얘기드리고. 배치 같은 게 상당히 세련돼 보이거든요. 네, 처음보다 이제 많이 점점 저도 많이 공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창간호가 저 정도인데요. 네, 더 좋아졌어요, 그럼? 네. 네. 그렇게 근데 사실 우리 지역에서는 잘 모르는 잡지라고 생각하지만 잡지협회는 상당히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잡지에 대해서 예. 지난 6월에 저희가 잡지협회에서 주최하는 지역 잡지 활성화 방을 위한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네네. 지역 잡지사가 전국에 100여 개가 넘는데요. 그중에 6개 잡지사가 초대됐는데 저희 매거진 군산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다들 이제 말씀하신 그 지역 잡지사 발행인들이 말하는 내용들은 네. 공통적인 게 경영난이었습니다. 경영난. 저희도 마찬가지로 그런 경영난을 갖고 있지만 지금 뭐 이진호 대표께서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쪽에서 저를 주목한 이유는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군산 시민 20명이 하나가 되어서 무료 잡지를 발행하는 것 자체에서 주목을 했습니다. 네. 예. 또 어떤 분 교수님께서는 나오셔갖고 이런 잡지를 지역 잡지의 롤 모델로 삼아서 연구를 하고 싶다는 말씀도 하셨거든요. 네. 아니 근데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창간호도 그렇고 되게 이제 창간호라고 하면은 물론 욕심껏 하시지만 그 다음 호부터는 이렇게 조금 그렇죠. 얇아질 수가 그러죠. 있거든요. 그럼요. 근데 거의 뭐 균일한 계속 두꺼워져요. 균일한 두께 내지는 더 두꺼워지고 있고. 더 세련되어 가고 예. 있고. 뒤를 보면 이제 되게 가격이 나오잖아요. 막 뒤져봤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무료예요. 가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료. 근데 어떻게 이렇게 이 정도 두께로 무료 발행이 계속 될 수 있을런지 참 그것도 궁금하네요. 예. 보통 몇 부 정도 발행을 하세요? 저희가 매달 발행하는 부수가 조금씩 달라요. 네. 추석 같은 경우 군산에 찾아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때는 좀 더 많이 발행하고요. 보통 한 5,000부에서 뭐 많이 발행할 때는 10,000부까지 발행되고요. 예. 완전 무료인가요? 완전. 완전 무료인데 이제 댁에서 편안하게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발송료만 1년에 25,000원, 한 달에 한 2,000원 꼴? 예, 요것만 이제 부담을 하시면 저희가 책은 어쨌건 무료로 보내드리고요. 지금 예를 들자면 지금 이 제본이 달라져 가요. 예, 맞아요. 제본이 달라져 가고 있는데 이게 무료인데 이렇게 제본이 달라져 가면 이건 어떻게 정말 무료라고는 운영이- 네. 하지만요. 네. 원고료는 꼬박꼬박 나옵니다. 그래서 네, 아주 그게 또 매거진 군산의 또 그 자랑거리라고 하면은 저도 원고료를 받고 있습니다만 그렇죠. 월초가 되면 통장으로 딱 입금돼요. 네, 그거 하나가 아주. 잡지라는 게 운영을 하려면 수입이 있고 지출이 있는 건데 원고료는 꼬박꼬박 주면서 별다른 수입이 없으면 그 적자는 누가 어떻게 보존하나요? 그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예. 근데 이제 점점 하다 보니까 주위 분들이 많이 도와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 사실은 뭐 진짜 광고 효과를 노리고 광고를 내주시는 것보다도 예. 저희를 위해서 좀 도와주는 차원에서 군산에 있는 뭐 치과 의사분이라든지 세무사분 이런 분들이 정말 고마우신 분들이
광고를 계속 내주시고요. 또 특히 그러니까요. 이거 보면 이거 갖고 이거 보고선 치과 갈 일도 없고 이거 갖고 태양 열고 할 일은 없으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정말 감사하신 분들. 그러니까 저 이거 보면서 야 이분들은 그냥 도와드리는 거구나.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숨은 분들이 막 뛰어다니시니까 거기에 대한 고마움을 서로가 표시하는 듯한 느낌을 받아요. 어떠세요? 그 직접 현장을 이렇게 다녀보시면 느끼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적에는요, 효과는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번에 제가 표지 모델 9월호인가요? 네. 황금박대를 제가 취재를 했거든요. 유일하게 이제 여성분으로서 사업기업 중소기업 대표이신데요. 박근목 여사 제가 취재도 하고 표지 모델로 해가지고 광고를 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제 하루에 여러분들을 만나면서 이렇게 모르는 척하고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그 책을 보고 황금박대로 전화해서 군산의 상징 생선이잖아요. 맛도 좋습니다. 그 박대가. 그래서 선물을 했다. 추석 선물로. 그걸 제 얘기를 2번인가 들었어요. 그러면 제가 듣기에 2번이지 다른 분들도 많이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게 카바 스토리에 나오신 분은 그때 몇몇 분이지 실질적으로는 그런 걸 목표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잡지가 더 강하게 이렇게 지역 사회에 어필하지 않나 싶기도 한데 현장에서 이렇게 편집하거나 디자인하고 보면 지금 달라가고 있잖아요. 네. 변화되고 있는 모습에서 더 뿌듯함을 좀 느끼실 것 같아요. 네, 많이 창간호보다 이제 창간호 때는 저희가 뭘 잘 모르고 이제 시작한 거였고 점점 이제 횟수가 가면서 많이 배우고, 그러니까 많이 배우는 것도 많고요. 점점 저 스스로도 많이 좋아지는 것 같아서 보시는 분들도 좋다고 말씀해주시고 그래서 보람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창간호도 재밌어요. 저 지금 진행하면서 중간중간에 여기 맛집 가봐야겠다 싶고. 저는 그거 보면은 좀 손가락 발가락이 이제 없어지는 그런 부끄러운. 그래요? 아까 이제 얘기해 준 게 뭐냐면 이건 이제 보고선 배워야 되는 거 여기 군산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들도 많이 있잖아요. 뭐 뉴질랜드 뭐 이런 것들도 다 보면서 바로 옆에 집의 이야기가 동네 이야기를 넣어놓은 거기 때문에 더 뭐라 그럴까 좀 다정다감하다 그럴까 잡지가 좀 그런 느낌을 좀 받는데 어떠세요? 맨 처음 때하고 좀 다르게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아요. 편집 방향도 좀 바뀌지 않나요? 편집 방향은 뭐 항상 같은 마음이에요. 우리 주변 분들을 동네 형들이나 아저씨나 또 식구들이 나눈 것처럼 뭐 얘기를 그대로 남김으로써 이게 나중에는 이게 모아지면 우리 군산 시민들의 한 개개인의 역사책이 될 수 있으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진호 대표는 지금 계속 얼굴이 빨개지셔. 너무 칭찬을 몰아서 가는 것 같은데. 민망합니다. 그런 표정이야, 지금. 그런 거. 얘기 한마디 하세요. 민망한 듯한 지금 표정이셔갖고. 그러니까 솔직히 저는 이 방송에 섭외 나왔을 때만 해도 저희가 이렇게 좀 나올 만한 그게 됐는지도 사실은 잘 몰랐어요. 정말 민망하고 했고요. 그래서 또 계속 칭찬하시는